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움입니다. 오늘은 초겨울 날씨 치고는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날씨인데요. 제 마음은 좀 차갑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곳은 용산에 자리 잡고 있는 천복궁 교회 앞인데요. 오늘은 한남 3구역 시공사 건설 회사들의 3사 합동 설명회가 있는 날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오늘 사실 합동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며칠 전 그 정부를 통해서 발표된 한남 3구역에 그 입찰이 무효가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늘 생각보다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남 3구역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참석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지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번에 그 3사가 입찰 제안한 내용들 중에 한 20여 개의 내용들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정부에서는 입찰 무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나온 이유가 조합원님들의 합동 설명회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고 지금 한남 3구역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조합원님들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그 분위기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고요. 또 조합원님들께서 너무 다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방향 쪽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어저께 대의원 12명 분과 그다음에 다들 모여서 회의를 좀 하셔가지고 재입찰을 할지 아니면 위법이 있는 부분만 수정을 해서 한남 3구역이 다시 갈지는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6년 동안 한남 3구역이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들 기다리셨는데 그 결과가 나쁘지 않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고요. 만약에 재입찰이 아닌 시정 부분에 대해서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사업이 조금 늦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얘기처럼 뭐 2, 3년 뒤로 물러난다거나 사업이 늦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결코 없어야 되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나 대의원 얘기들이 있는 부분들이 소식들이 전해지는 대로 제가 또 좋은 소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설명회 현장에서 제가 조합원님들 입장하셔서 좀 기다리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좀 지켜봤는데요. 오늘 사업 설명회는 정기총회랑 함께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설명회 하려고 했었던 내용들이 지금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정부에서 얘기한 입찰 무효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지금 저와 함께 사업장을 운영 중이신 저희 대표님이랑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즘 유튜브 때문에 좀 핫하신 저희 대표님을 소개하면서 궁금하신 사항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미래 키움의 이승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요번에 정부가 얘기한 네. 그 입찰 무효 내용 한 20건 정도가 어떤 내용인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한남 3구역 3개 입찰 참가 건설사 수사 의뢰를 한 정부의 그 적발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현재 서울시 입장에서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서울시에서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내용 적발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업비 여기 보이죠? 사업비, 네네. 이주비 네. 관련해서 무이자 지원 금액이 너무나 크다. 네. 이익이 크고 분양가를 보장을 했다. 네.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네. 그것이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걸로 판단을 해서 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자원 시공사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재건축은 사익 사업이지만 네. 재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이거든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대안 설계를 하지 초과하는, 그러니까 10%를 넘어가는 경미한 설계 변경이 아닌 좀 중대한 네네. 설계 변경에 들어가는 혁신 설계라고 하는 명칭으로 했던 설계안들에 대한 것들이 네. 그런 공공성을 침해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이것들이 위반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무이자 비용, 이주비 비용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현재 그 시공사 가운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 최저 이주비로 해서 세대당 5억을 직접 대여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네. 이 금액이 그냥 뭐 LTV 현재 조합원들한테 지금 일본적으로 알고 있는 LTV 40%에 대한 이주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거를 제외한 5억이 아니라 네. LTV 40%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서 그 금액의 맥시멈 한도가 5억까지는 세입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 네.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자체가 직접 대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합 그 이주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다한 이익을 주는 것이다 네. 라고 판단을 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고요. 네. LTV란 이제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그 마찬가지로 100% 90%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지금 현재 그 서울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 무이자 사업비 한도가 있는데 네네. 이 무이자 사업비 역시도 금액이 너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네, 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분양 조건 관련해서 네. 보시게 되면은 GS건설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안 했을 때는 일반 분양가는 7,200만 이상 받을 수 있게 예, 해주겠다. 조합원 분양가는 3,500만 원 미만으로 받을 수 네. 있다. 물론 제일 분양가 문제가 상한제를 된 얘기들이죠. 상한제를 안 했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줬지만 이런 네. 식의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인해서 그 어떤 좀 이익을 좀 재산상의 이익을 좀 특출나게 네. 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여기 임대 아파트 0세대. 네네. 실상은 0세대가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조합의 일반적 그 임대 사업자들한테 매각을 하고 그 네. 매각 비용을 조합 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네. 가겠다는 방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임대도 지금 해줬거든요. 동의를 네네. 해줘놓고서는 민간 임대를 안 된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아예 해준 적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되겠는데 세운 3구역은 해주셨잖아요. 네. 그거는 뭐 도시 재정비 사업이라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 여기도 재정비 촉진지구 아닌가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 공공임대라니까. 공공임대도 경실련에서 그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주택을 임대 사업자한테 매각을 했는 판에 세부적인 안 내용들이 일단은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에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국토부의 그 질의들 의견을 답변을 받은 네네. 걸 갖고 얘기를 하는 제안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그리고 이걸 또 문제를 삼으셨어요. 그 국토부에서 그다음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런 네 가지 조건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조합원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쵸. 아주 굉장히 좋은 좋습니다. 조건인데. 이런 조건은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인데 이런 것들을 안 좋게 만들게 되는 계악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조합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연 얼마나 제약이 될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한남 3구역에 대한 입지가 워낙 뛰어나고 네. 그렇다고 아파트가 뭐 낡은 아파트를 짓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아파트를 또 지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리스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정말 리스크가 되는 부분은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업시설. 네. 만약에 이런 대안 설계나 이런 것들이 안 되게 되면 상업시설이 너무나 분산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연 그 상업시설에 대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뭐 어쨌든 이제 앞으로 많이 지켜봐야 될 얘긴데요. 이제 조합이랑 조합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재입찰로 가게 될지, 아니면 위법사항 부분만 수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사업이 늦춰지지 않고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오늘 사업 설명회는 저희가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좀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은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보가 나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문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